오늘은 내가 그림자 작업이 무엇인지, 그림자 작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먼저 그림자란 칼 융이 도입한 개념인데,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또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돼. 그림자는 우리 무의식에 숨겨져 있는 억눌려진 자아의 일부야. 특히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학습하면서 억압해둔 감정이나 욕구들이지. 예를 들면 공격성, 이기적인 태도, 질투, 분노. 그런데 꼭 이런 부정적인 특징들만 그림자인 것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자애가 뭐 그렇게 대바라지니?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감이 그림자일 수 있어. 그리고 모든 가치는 절대 이분법적으로 좋다, 나쁘다 라고 평가할 수 없거든.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잖아. 공격성이 잘 조절되어서 쓰인다면 우리에게 무례를 범하는 사람에게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가치가 되기도 해. 이런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특정한 문화 또는 특정한 세대가 공유하는 그림자도 있어. 그래서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 또는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성격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무의식 속에 숨겨진 그림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자아인 페르소나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순간이 오면 겉으로 드러나는 페르소나와 안에 숨겨있던 그림자 사이의 차이에서 우리는 내면에서 갈등을 느끼게 돼. 아까의 예시를 이어서 얘기해보면 어린 시절 자기 의견을 표현할 때마다 되바라지다, 여자답지 못하다 라는 평가를 들어온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감, 자기 표현 같은 가치가 그림자로 숨어버릴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자라면서 점점 더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겠지. 자신이 왜 두려운지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도 말이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남들 앞에서 제대로 말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답답하고 미운 감정이 들거나 나는 도대체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감정과 생각이 자신감을 더 잃게 만들고 그래서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두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의 순간이 바로 우리가 그림자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야.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러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겠어? 그래서 그림자 속에는 우리의 재능, 가능성들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림자 작업은 자아 실현에 필수적이야. 그러니까 그림자 작업은 무의식에 숨어 있던 우리의 일부를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또는 그림자와 페르소나를 통합하여 이 모두가 나라고 인정하는 과정이기도 하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느끼기에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는 특징들을 다루는 모든 과정을 그림자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림자 작업은 일기 같은 글쓰기, 내면 대화, 바디 스캔, 꿈 분석 혹은 혼자 하기 막막하다면 심리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어. 이번 영상에서는 혼자서 글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림자 작업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 첫째, 나의 그림자와 트리거 마주하기. 아까 그림자가 뭔지는 설명했지? 그림자를 찾으려면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는 순간을 포착하면 돼.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그림자를 가리키고 있어. 떠오른 감정을 검열 없이 솔직하게 적어봐.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봐. 혹시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을 최근에 느끼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면 네가 원하는 삶을 떠올려 보고 그 중에서 너의 지금 현실의 삶과 다른 부분을 찾아봐. 네가 만족하지 못하는 바로 그 부분이 너의 그림자야. 또는 네가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을 적어봐. 그 특징들이 바로 너의 그림자야. 그리고 이런 그림자들을 불러일으키는 반복적인 상황이 너의 그림자의 트리거이고. 둘째, 그림자에 숨어 있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찾기. 이렇게 어떤 특징들이 그림자가 되는 것은 어린 시절에 억압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주 양육자에게 사랑받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주 양육자에게 용인되지 않는 특징들을 억압하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사랑받고 싶었던 본능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커서 제대로 사랑을 주고받는 데에 방해가 되고 행복하게 살아있기 어렵게 하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찾기 위해서는 왜? 라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야.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지? 라는 질문을 그 감정과 관련된 제일 오래된 기억이 떠오를 때까지 파고드는 거야. 잘 기억이 안 난다면 그 감정을 느꼈던 가장 최근의 기억부터 적어봐.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점점 더 옛날의 기억으로 되돌아가 보는 거야. 아마 이 과정은 정말로 고통스러울 거야. 상처받아서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점점 더 아래로 무의식으로 눌러놓은 기억들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거니까. 그 어린 시절에 무력했던 내가 가여워지기도 하고. 셋째, 내면 아이 위로하기. 그러니까 네가 그런 부분들을 그림자에 숨겨둔 것은 어린 네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어. 이 부분을 인정하고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네가 여태까지 잘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해준 어린 시절의 너를 위로해줘. 그 아이에게 편지를 써봐.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꼈구나. 많이 무서웠겠다. 힘들었지?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줘. 그때 다시 내가 내면 아이로 돌아가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넷째,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기. 그럼 이제 그 그림자도 너의 일부라고 인정하는 거야.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찾아낸 것들에 대해 예전에는 자기 비난을 했었다면 이제는 수용하는 거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글을 써봐. 아까 예시를 다시 가져와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남들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이 오면 너무 긴장이 되고 땀이 나고 숨을 쉬기가 어렵다. 이런 모습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나를 표현하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도록 길러졌기 때문임을 이제는 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관념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두렵다.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천천히 나를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쓰면서 여전히 뭔가 불편한 감정이 들 수도 있어. 평생 숨겨온 부분이니까 나로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한 번에 괜찮아지지 않아도 돼.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너고, 그리고 그렇게 느껴도 괜찮아. 다섯째, 트리거에 반응하는 패턴 바꾸기. 마지막으로 이제 그 무의식이 너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바꾸어 나가야겠지?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낀 상황들에 대해서 적어봤잖아. 이번엔 그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 적어봐. 그리고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stop을 떠올려. S, stop. 잠시 멈추고. T, take a breath. 호흡을 한 다음에 O, observe. 내 안에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들을 관찰하고 P, proceed. 아까 적은 새로운 선택을 하는 거야. 네가 되고 싶은 네가 할 만한 선택, 두려움을 이겨낸 너의 선택. 당연히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무의식적인 반응을 그냥 하지 않고 잠깐 멈춰서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훌륭해. 내가 지금 화가 나네? 내가 지금 질투를 하네? 하는 거지. 실제 상황이 오기 전에 연기를 통해서 연습을 해볼 수도 있어. 트리거 상황을 하나 가정해보고 실제 대사를 연습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기 표현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을 할 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말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지금 그 말씀이 저를 불편하게 하네요. 같은 대사를 소리내어서 말해보는 거야. 네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상대역을 부탁해도 괜찮아.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면 다 해주셔. 오늘은 그림자 작업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어. 오늘 주제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줘서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상이 닿기를 도와줘.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림자 작업은 감정적으로 소모가 정말로 크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매우 힘들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심리 상담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해. 전국민 마음 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 이 사업을 통해서 심리 상담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어. 광고 아님. 나도 이 사업을 통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상담을 받았고 상담의 효과를 크게 보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야. 심리 상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꼭 한번 찾아보길 바래. 오늘 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면 내가 하나씩 다 읽어볼게. 여기는 너희를 위한 안전한 공간인 거 알지?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길. 나는 너를 사랑해.